고등학교에 가면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고등학교 올까요? 나 고등학교 가서 이제 신나게 놀아야지. 하이스쿨이잖아. 난 높이 높이 뛸 거야. 이러나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라고 하고 가요? 나 고등학교 가면 정말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잖아요. 애가 정말 중학교 때랑 많이 바뀌었습니까? 아니, 그거 부모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애가 마음은 먹었대요. 열심히 하겠다고. 그런데 바뀐 게 뭐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예의주시해 줘야 돼요. 아니, 사람이 바뀌려고 해요. 나 새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 결심했어. 나 정말 달라질 거야. 그냥 하루 정말 다른 인생을 살아요. 막 이튿날 막 열심히 공부하면 다른 인생 살아요. 3일 되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4일째는 좀만 쉴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내 본연의 어떤 습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랑 다른 180도의 행동들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걸 3일 버텼으면 많이 버틴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다짐하고 나서도 어떻게 지금 행동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예의주시해 보는 거예요. 얘야, 너 한번 달라져 본다며. 그러면 조금이라도 행동이 조금 이렇게 되길 엄마 아빠는 바라는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자꾸 질문을 던지세요. 애한테 질문을. 해가 아니에요. 너 야 핸드폰 안 쳐? 막 이런. 학생들이 핸드폰 가지고 있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없던 시절, 저희 시절에는 핸드폰이 뭐가 있었어요? 그런 거 일체 없었잖아요. 그냥 앉아서 공부했다고. 근데 얘들은 그거에 익숙하잖아요. 그럼 타협을 해줘야지. 공부할 때 핸드폰이 방해되지는 않니? 자꾸 유도 질문을 해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올바른 습관을 붙일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된다. 선행학습은 어디까지 해야지 도움이 되는 걸까? 그것도 고민을 해보라. 애가 정말 수학에 미쳐있는 애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졸리우면 수학 문제 풀면 졸음이 안 오네요. 심지어 무슨 생각도 했냐면 정말 수학만 할 수 있는 나라는 없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재밌으니까 그냥 혼자 계속 그걸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딱 좋아요. 제 위에 형이 3살 많았거든요. 네, 어렸을 땐 형이라고도 잘 안 했어요. 건방져서. 그런데 그 형체까지를 내가 빨리 가면 쟤랑 나랑 수학적인 지식은 똑같잖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하는 게 재밌었어요. 그러면 냅둬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야, 옆집 철수 갓대잖냐 학원. 넌 뭐 하냐? 야, 영희도 간댄다. 심지어 쟤도 간댄다. 너도 가야지. 너도 해야지. 그게 애가 뭔가 동기부여가 되고 나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찬다고 애가 들어갑니까? 절대 안 들어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행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딱 1학기 내용이에요. 1학기 내용에 대해서 개념적인 이해만 좀 제대로 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풀지 말고요, 제발. 이 문제는 뭘 묻는 문제야, 내가 틀린 문제는 왜 틀린 거야를 생각하면서 좀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애들은 급하니까 막 풀어요. 나중에 틀린 문제요, 다시 풀어도 또 틀려요. 그러니까 교정이 안 돼. 그리고 뭘 풀었는지 이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양만 많아지면 어느 순간 된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중학교 때는 된다고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게 안 된다고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그게 중고등학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과목이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뭘까요? 무슨 과목에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 같습니까? 영어요? 영어에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할까요? 이거는 요즘 애들은 영어를 잘해요. 그 시험을 잘 못 보는 거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시험 기간 때 지문을 외워버리면 되잖아요. 싹 다.
그리고 사실 그런 어떤 영어 문제 어렵다라는 게 영어 단어를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고 국어와 영어랑 비슷한 맥락이죠. 이게 어렸을 때 독서량이 많지가 않으면요, 이게 국어를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고등학교에 올라와가지고 국어 시험을 보면요, 모의고사를 보면 어떨 때는 이제 전국연합이라는 걸 보잖아요.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전국연합, 전국에서의 내 지표예요. 그런 걸 보면 1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뭐 이렇게 나와요. 쭉 성적이. 국어만 보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국어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자기 국어 몇 등급이에요? 1등급으로 생각하죠. 그런 애가 3학년에 올라오면요, 국어 성적 절대 안 바뀌어요.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지가 편한 지문 나오면 1등급 나온 거고요, 지가 싫어하는 지문이 많으면 3등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국어 성적을 이렇게 쭉 보더라도요, 등급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 얘 국어 공부 안 하고 있구나, 이거 간파해 주셔야 돼요. 그런 생각도 가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보면 수학에 대해서 학생들이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이게 제가 이 어떤 걸로 증명해 보일게요. 올해 수능 시험 봤잖아요. 뭐 뉴스들은 보셨죠? 뭐가 제일 어려웠대요? 어떤 과목이 제일 이슈가 됐었는지 알아요? 기사에 많이 나오고? 수학이에요. 네, 수학 너무 어려웠다고요?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네. 그런데 그러면 수학에서 100점 맞은 사람이 몇 명 정도 나왔을까요? 100점 맞은 사람이? 이게 제가 300인지 600인지 헷갈리는데 그 정도 나왔거든요. 국어 1등 100점은 몇 명 나왔을까요? 60 몇 명 나왔어요. 아니, 국어에 대해서 이렇게 어렵게 될 수 있냐라는 얘기 단일도 안 기사 없을 겁니다. 오늘 기사 한번 쳐보세요. 핸드폰으로 쳐보세요. 수능 수학 이렇게 쳐보세요. 기사 어떤 기사가 뜨는지. 너무 어렵다. 작년 9월에 어찌됐던 너무 문제가 심한 문제들이 있다, 그런 걸 좀 제거하자. 그래서 9월 달에 시험 문제를 딱 냈더니 이제 또 수학을 막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격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공격하려는지 아시겠죠? 학교 수학 선생님들이 공격하겠어요? 공격이 무지 들어왔습니다. 어떤 공격이었냐? 100점이 2,520명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6월 달에는 600명 정도 나왔고요. 그 전년도 수능은 900명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900명에 비하면 2,500명 많아 보이죠? 100점. 야, 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래서 의예과 변별할 수 있겠어? 이랬다고요. 의예과 전원은 3,300명. 2,500명 100점 맞았어? 그러면 의예과 관련한 애가 수학 100점 맞고 와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변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쉽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근데 2,520명이라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1%가 안 됩니다. 0.6% 정도예요. 수험생의 0.6%가 100점 받은 걸 가지고 쉽다라고 그 난리를 쳤습니다. 이게 노이즈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수능 때는 어땠습니까? 그래? 많이 쉬웠니? 어렵게 해줄게. 그렇게 해서 어렵게 냈어요 좀? 그랬더니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고 또 난리를 칩니다. 어디에 장단을 맞춥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현혹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수능에서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어떤 일이냐면요, 똑같이 수학을 잘했던 애인데 누구는 수능 가서 성적을 잘 받아오고요, 누구는 폭망했어요. 보니까 성적이 올라간 애의 특징이 뭐냐면 그래도 지가 열심히 한 애가 성적이 올라갔더라고요. 이게 인강이라든지 사교육에 뭔가에 영향이 없이 혼자 뭔가를 열심히 하려는 애들이 끝까지 혼자 생각하는 힘이 길러진 거죠. 그걸 중점적으로 이번 수능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오면 제일 마음 아파하는 것도 수학.
그리고 시간은 하루의 공부 시간에서 제일 많이 투자하는 시간도 수학. 여지 없더라고요. 상처도 많이 받아요. 처음 받아보는 점수를 고등학교에 와서 받았대요. 인생 처음 이런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었대요. 예. 그러면서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학교 학생들이 자존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나름 중학교에서 날고 기던 애들인데 여기 와가지고 자기가 이런 등급을 받고 나니까 아, 나는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학생들 자존감입니다. 그러려면 첫 시험 잘 보세요. 첫 시험에 엄청난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그 성적을 내가 유지시켜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수시로 원하는 대학, 그 이상의 대학 다 갈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변화를 위한 어떤 준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수학을 잘하려면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단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저는 공부의 시작은 관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관심이 없으면요, 학생이 뭘 해도 능률도 안 올라요. 잘. 내가 싫어하는 건데 그걸 어떠한 식으로 뭐 합리화를 시키고 내가 공부를 해야 돼, 나는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아무리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도 뭔가 내가 관심 가지고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결과상에서 너무 다른 결과의 차이를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고등학교에 가면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대학도 한번 다녀보세요. 대학은 왜 가야 되는 거야? 대학은 왜 가는 거야? 그 요즘은 다 인서울로 모인다라고 하는데 왜 대학은 그런 대학을 나와야 되는 거야? 또 뭐 스카이는 왜 가야 되는 거야? 왜 사람들은 서울우유를 그렇게 먹고 싶어 하는 거지? 연세우유 왜 먹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러다가 뭐 두유도 있죠. 예, 대학 두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대학이라는 게 나한테 어떤 의미인 건지, 그런 것도 우리 친구들이 사실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에이, 아직 뭐 17살인데 아직 어리지 뭐 얘네들이. 그런데 17살에 뭐를 합니까? 당장 올해 7월, 8월, 9월 달에 내년에 선택 과목들 싹 다 조사해 가가지고 이제 과목이 지정돼 버리잖아요. 그 전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교육과정 작년에 맡으면서 교무부장을 하면서 학부모 강연을 계속합니다. 학부모님들을 학생들 대상으로 이 나중에 선택을 할 때 제발 좀 신중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많은 안내를 해드려요. 그래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계속 바꿔요. 고민이 덜 됐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자녀분들과 얘기하면서 우리 애를 어느 라인으로 좀 맞춰 놓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선행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것 중에 너무 무리한 선행하지 마라. 오히려 학생들 자괴감만 듭니다. 저는 적당한 선행. 그래서 1학년 1학기 중간까지 조금 능력 된다면 1학년 1학기 내용까지, 요 정도까지. 그리고 여름방학 있으니까 또 그런 템포로 가보는 거죠.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테니까. 지금 1학년 2학기 거 공부한 거요, 애들. 그거 1학년 1학기 지나면 또 다시 까먹어요. 리셋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무리한 선행했다고 해가지고 도움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선행을 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습관을 잘 들여야 됩니다. 수학 시험 시간이 달라지죠. 학교 내신, 이 수학 시험이라는 게 시간이 되게 타이트해요. 학교 시험은 50분입니다. 수능은요, 제일 긴 시간을 차지하고 있죠. 과학탐구가 제일 깁니다. 아니에요. 그 과학탐구 2과목 시험 보는 거 30분 2번 보는 거예요. 국어 80분, 영어 70분, 수학은 100분입니다. 100분 동안 시험 봐야 되는데 학생들이 1시간 40분 동안 그러면 수학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을 못한다면 문제가 발생되겠죠. 그래서 앉아있는 공부 시간도 한번 잘 체크해 봐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어떤 여학생이에요. 여고생인데 이 친구는 하루 종일 지가 공부만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냐고 방송국에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관찰 카메라로 그 학생을 24시간 밀착으로 줌을 넣어버렸습니다. 그 TV를 보고 있는 사람은 전부 알겠어요. 왜 제가 공부를 못할지. 지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겠다고 책상 정리부터 하는 거야. 닦아, 책 반듯하게 꽂고, 연필도 빨주, 노초 막 색깔 맞춰, 지우개 장착, 뭐 여기다 시계 딱 놔. 그러면 이제 책을 펴고 공부하면 되는데, 이제 다 준비됐죠? 책 폈어요? 화장실 갔다 와야지. 그리고 와서 물 한 잔 먹고 와야지.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공부에 대한.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짧아요. 중학교 갓 졸업한 학생들의 정말 집중하는 시간은 20분에서 25분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1시간, 2시간, 3시간 자리에 한 자리에 앉아 있다? 이거 엄청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이게 1학년 때부터 몸에 배인다면, 저 정말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고3 부장만 9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자신 있는 것 중에 하나, 성적 무조건 올라갑니다. 무조건 올라갑니다. 고3 되면요 최소 10시간 이상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못 버텨요. 아예 공부 시간이 그렇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그런 습관을 길들여 보는 건 어떨까? 수능이 100분인데 수학이 적어도 한 번 앉아서 수학 공부 시작하면 100분 이상은 하자. 습관을 들여보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때 혹시 시험 끝나고 집에 와서 부모님들한테 이런 얘기한 학생들 혹시 있을까요? 엄마, 아빠, 끝나고 내가 다시 풀어봤거든? 하나 빼고 다 알겠더라고.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혹시 이 친구는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아는 거 맞아요. 아는 내용인 거 맞는데 시간 내에 못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시험은요, 내가 아는 거를 시간 내에 풀어내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시간은 머리에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냥 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끝나고 생각했더니 다 알겠더라고요.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심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수능 선택 과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수학은 뭐 선택할지, 그 다음에 내가 사탐으로 가는 건지 과탐으로 가는 건지, 그리고 제발요 그 탐구를 수능 과목을 생각해서 선택하시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요, 과탐, 저는 수학이니까 과탐 쪽에서 얘기해 볼게요. 물화생지가 있어요. 물화생지. 지구과학이 제일 학생들이 많이 합니다. 지구과학이 보통 수험생의 한 15만 명 정도가 그 시험을 봅니다. 15만 명 보면요, 15만 명이면 4%까지가 1등급입니다. 거기에 0.04를 곱하면 6천 명의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6천 명이요. 그런데 물투, 화투, 생투, 지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수험생이 3천 명입니다. 3천 명. 그러면 거기에 0.04를 곱해버리면 몇 명 나와요? 120명 나오는 겁니다. 120명이요. 120명만이 1등급을 받을 거라고요. 투를 선택을 했다라는 자체가 잘하는 애들이겠죠. 그 중에 120명.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무슨 과목을 많이 선택하고 있고, 그리고 이 과목이 나하고 잘 맞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1등급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건지, 그걸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걸 고려해서 학교 내신에서도 선택을 하시라는 얘기지. 근데 그건 별개야. 학교 거는 학교 거, 수능은 수능. 학생들이 고2에서 고3 넘어갈 때 예비 수험생이라고 하잖아요. 전부 선택 과목 바꿉니다.
학교에서 배운 거 따로, 내신 따로, 다시 그 학생들은 겨울방학 내내 탐구하고 있는 거예요. 탐구 그것도 개념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개념 정리하니까 뭔가를 많이 알아가 나가는 시기잖아요. 막 흐뭇해요. 배운다고. 그러면 그 과목을 공부하고 시험 봤던 애는 걔는 놀고 있습니까? 너는 스톱. 나 공부할 동안 너 기다려줘. 절대 앞으로 나오면 안 돼. 나 공부하잖아. 스톱. 이럽니까? 얘도 문제집 풀고 한다고요. 이거 상대평가예요. 결국 개념하는 동안 얘 여기가 있죠? 얘는 저 앞에 가 있다고요. 미리 했잖아요, 다.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 정말 돈 낭비, 그리고 성적도 안 올라가. 그런 현상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2년 후에 내년 12월에 이런 고민이 여기 앉아 계신 학부모님들, 학생들한테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신 잡으면 수능도 잡힙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늘 얘기하는 거야. 학생들은 저한테 오면요, 걔네들이 듣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선생님, 대학은 정시죠. 정시 잘해야지.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아까 내신이 안 좋은 애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신하고 수능하고 별개라고 생각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제가 과목을 다 보여줍니다. 이거 수능 과목이네, 이거 수능 과목이네, 이거 수능 과목이네. 너 뭐 한 거야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수업도 팽개치는 거예요. 그 학교 수업 내 많은 시간을 팽개치면서 뭐예요? 지 혼자 딴짓하는 거예요. 하루 7시간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개념 아는데 문제 해결력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개념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은 문제 해결력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개념을 잘 모르는 겁니다. 개념은요, 제가 아는 개념과 학생이 아는 개념이 다르면 안 됩니다. 이게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똑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다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녹색 불에 전인의 횡단보도를 건너가게 돼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지 멋대로 건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개념은 선생님이 가진 거나 학생이 가진 게 동일해야 됩니다. 근데 학생은 그냥 학생 수준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념 공부 많이 하라는 거는 정말 가르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을 못한대요. 중학교 수학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대요. 너는 중학교 때부터 수학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수학이 부족한 거야. 그냥 중1부터 다시 해보자. 아니 초등학교 5학년부터 해볼까? 그렇게 해가지고 초5, 초6, 중1, 중2, 중3 뛰고 고1 오면 수학이 정말 될까요? 다시 막혔던 데 또 막혀요. 결국은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냥 넘어가주면 되는데 살짝 넘어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중학교부터 한다고 해가지고 성적 향상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실수가 많아요. 시험 끝나고 풀면 다 풀려요. 이런 애들이 공부 안 하는 애들, 공부는 했는데 실전 대비가 약한 애들이에요. 그래, 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신 보기 전에, 중간고사 보기 전에 그 학교 기출문제들 다 오픈돼 있잖아요. 그럼 그걸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시험을 봐야죠.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도 시험 봐보고, 제한된 시간 내에 국어도 그렇게 봐보고 수학도 영어도 그런 연습을 해보라는 거죠. 문제 많이 풀었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르나요? 그냥 양치기 소년소녀예요. 자기가 뭘 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뭐 아까 영상 보는데 뭐 영포자, 수포자 수학을 해야 할까요? 제가 최근에 드는 얘기 중에, 이제 교직에 제가 오래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학생들한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학생들이 저한테 하지 말아야 될 거의 금기어처럼 되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하든 저 못하겠는데요, 못하는데요 라는 말을 못하게 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고요. 학생, 우리 앞에 앉아 있는데 학생 장대 높이 뛰기 한번, 장대 줄 테니까 장대 높이 뛰기 한번 뛰어볼래? 한 4m, 5m 장대 높이 뛰기 해볼래요? 그럼 학생들은 저 못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못하는 게 아니고 경험해보지 않은 거니까
잘할지 못할지조차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수학이라는 것도 공부라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못하는 걸까요? 제대로 공부라는 거를 해보고 잘한다 못한다를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을 보면 정말 공부다운 공부를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패배감에 그냥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벌써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한다라는 말을 하지 마라. 아직 안 해본 거다. 지금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걸 많이 해본 애들이고 그 경험치가 쌓인 애들인 것뿐이다. 너하고의 능력 차이 없다. 너가 안 해본 거니까 이제 제대로 한번 해봐라. 대신 쟤들보다 더 많이 하려고 해봐라. 그래서 따라잡으려고 해봐라. 저는 그 얘기를 해줍니다. 인간의 차이 결코 있지 않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지 서울대 가고 머리가 없어서 이상한 데 가는 거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학생들이 좀 제대로 그 길을 갔으면 하는 생각.